개발법 정비법 가지고 관리계획이었어. 계속해서 국토개혁법 얘기했는데 인제 안 해. 인제 안 해. 건축법부터는 관리계획 얘기 안 한다고 이제.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맨 처음에 뭐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 건축법이 도대체 뭐 하는 법이냐, 요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크게 세 개예요. 대상물, 대상 행위, 대상 지역. 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은 어디가 건축법 적용되는 대상 지역일까? 그렇지, 우리나라지. 우리나라에서 적용,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건축법 규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건물을 갖다가 예전에는 뭐 건축 허가의 성질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도 이제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자, 우리가 건축법이라는 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와야 건축 허가라는 걸 해주거든. 그런데 이렇게 자꾸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요런 조건을 갖추어라 규제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저 집이 몇 천, 건물이 몇 천만 저 시골 지역에 띄엄띄엄 집 한 채 있는 시골 지역에 이렇게 막 규제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그래서 이 지역이란 건 건축법이 전부 다 적용되는,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을 안 하는 지역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시골 지역은 일부 규정을 적용 안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집에 가끔 물어봐. 시골에서 적용 안 하는 규정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 지금 몰라도 돼. 그러면 시골이 아닌 도시 지역은 전면적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는 건축물을 뭐 할 때 적용할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걸 거야. 건축, 대수선, 또 용도 변경.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런 거 다 개발인 허가 받아야 되잖아. 정비구역은 여기 빠졌지? 기억나세요? 또 과거를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럼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은 무슨 물일까? 무슨 물이긴 건축물이지. 건축법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거예요. 왜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이 될까? 건축물을 우리 건축법의 최고 목적이 뭐라고? 첫 번째 목적이 안전하게 짓는 것이요. 안전해야 그 다음에 뭐 보장이 되지. 안전이 없는데 아무리 이쁘면 뭐하고, 형광등 들어오면 뭐하고, 그죠? 최첨단 시설을 해놓으면 뭐해? 안전이 최고 중요하지. 자, 그런데 안전은 건축물만 안전하다고 건물이 안전한 건 아니죠. 뭐도 안전해야 돼? 대지도 안전해야죠. 그래서 건축물이나 대지, 이런 건축물의 구조, 대지, 이런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 건축법이에요. 그런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해서 적용되는데 대지에 관해서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 최첨단 설비 들어와야지. 요즘에 건물 지으면 전화 설비 들어와요 안 들어와? 전화 안 들어와? 전화 케이블 안 들어와? 안 들어오긴 뭐가 안 들어와. 예전에는요, 요즘에는 집에 집 전화 없는 집 많죠? 전부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는 시절에는 우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차 이렇게 막 통하고 있죠. 이런 건 만화에서 보던 내용이었어요. 만화에서 봤어. 쉽게 가지고 막 만화에서 나온 거야. 그게 현실화된 거잖아요. 그때는 70년대만 하더라도 집에 전화 없는 집이 더 많았을까? 있는 집이 더 많았을까? 없는 집이 더 많았어. 없는 집. 집에 학교 가면 물어봤어. 집에 전화 있냐고. 텔레비 있어? 이렇게 물어. 뭐하러 물어봤을까? 조사해서 뭐 하려고? 아직까지도 물어본대요.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참 희한하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시절에는 전화를 놓으려면요, 전화선을 당겨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기억나시죠? 벽에다 일부 붙였어. 붙여가 이 코드 꽂는 거 만들어 했다고. 근데 지금은 건물 지으면 당연히 뭐 요즘에는 몰라 뭐 설비 축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들어가겠죠. 전화 설비, 전기 설비, 응? 그 전기 줄을 우리가 줄을 당겨 와야 돼. 건물 지으면 다 들어와. 다 들어오는 거야. 요즘에는 아주 최첨단 설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인공지능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건물에 들어와 줘야 이걸 설비라고 하거든. 이런 설비가 들어와야 건축물이 제대로 된 뭐 기능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 건축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축법은 지금까지는 전부 건물 얘기죠. 건축물이 안전해야 되니까 대지 안전 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해야 되니까 이런 설비 기준을 정하고, 이런 각종 기준을 정하는데 건축물이 아닌 몇 가지 공작물에도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작년 시험에 이거 또 물었네. 작년 시험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뭐 고맙지 뭐. 우리 건축법은 건축법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지 공작물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공작물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야. 그런데 몇 가지 공작물에는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요, 몇 가지 공작물이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건 딱 두 가지 앞으로 기억하실 거 두 가지예요. 우리 건축법은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요. 건축법에는 건물 지을 때 신고해. 허가받죠. 원칙은 허가받는데 요 공작물은 신고하고 설치하는 축조하는 공작물이야. 그러니까 공작물이 건축법에 적용받는 공작물은 허가받는 공작물이 있다 없다? 없어.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건축물이 뭔지를 공부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보실게요. 369페이지 보시면 369페이지. 거기 재정 목적이 나와 있죠. 이 법은 건축물의 밑줄, 건축물의 밑줄, 대지 구조 설비 세 개를 괄호로 묶으세요. 세 개를 괄호로 묶고, 그 다음에 기준 밑줄. 자, 그렇게 읽어볼까? 건축물의 뭐의 기준? 대지 기준. 건축물의 뭐의 기준? 구조의 기준. 건축물의 뭐의 기준? 설비의 기준. 전부 건축물 얘기잖아. 대지 구조 설비 기준. 그 다음에 또 뭐도 정해요? 용도 등. 용도 등을 정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는 나중에 건축물의 용도를 29개로 분류를 해요. 등을 정하여 최고 중요한 기준이 안전이겠죠. 그 다음에 기능이죠. 밑줄 한번 보세요. 안전, 기능, 환경, 미관 네 가지를 적어놨네. 이런 것들을 뭐한다? 향상시키고. 우리 공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복리죠. 그래서 공공복리 정신이 이바지한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라고 나와 있는 부분. 건축법에 적용 대상 물건 이렇게 돼 있죠. 자,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은 몇 개당? 4개죠. 그 제목 옆에 적으세요. 제목 옆에다가.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은 건축물, 대지, 설비, 일정한 공작물 4가지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에도 대지가 나오죠. 대지는 뭐 개론 시간에도 공부하고 우리 정비법 시간에도 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지라는 용어는 이 건축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다른 법에서 하고 대지 개념은 다른 거야.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원칙 적어놨죠. 공간정보법이죠. 공간정보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 대지, 필지 동그라미,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뭐를 말하느냐?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1필지 1대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의 개념은 지목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을 지을 때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것이냐 하는 대지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거야. 그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것이냐. 하나는 대지의 범위를 하나의 필지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필지로 본다. 자, 그런데 예외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의 대지를 한 필지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목에만 밑줄.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넘기세요. 이번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죠. 밑줄.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예외죠. 그렇잖아요.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잖아요. 우리 1필 1번 아닙니까? 3번지 토지, 요게 하나의 대지인데 예를 들어서 두 필지, 세 필지를 대지로 해가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다면 예외 맞죠? 예외고 또 필지의 일부, 3번지의 일부만, 요거 부분만 대지로 봐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는 두 필지 이상을 대지로 보고 어떤 경우는 일부만을 대지로 보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 다음에 공부하실 거라고. 우리 집에 많이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시험에 그닥 뭐 그러진 않았는데 뭐 최근에 나왔는데 제가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주 물어보고 그러진 않는데 이렇게는 물어봤다.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는 없다.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이기 때문에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공부하면 됩니다. 언제 공부할까? 3월 달에. 3월 달에 할까 천지죠. 그런데 말이죠. 대지를 봤는데요. 우리 교재는 또 도로가 나왔네. 자, 도로도 뭐 중요하죠. 근데 도로 놔두고 밑에 3번 건축물부터 갑니다. 맨 밑에. 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를 말한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건축물 보는 거예요. 건축물이 뭐냐? 앞에서 우리가 이미 들어봤어. 자, 밑줄부터 한번 그어놓고 가볼까? 박스 안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괄호 묶으세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괄호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밑줄. 과자 또 지붕과 할 때 과자의 동그라미. 기둥 또는 벽 할 때 또는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있죠? 밑줄. 이에 딸린 시설물. 그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회법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사람이 만든 건 전부 뭐라고 부른다?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그거 중에서 요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건축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공작물은 크게 두 개로 나눠. 공작물을 토지에 뭐 하는 거?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 있죠?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 이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이 건축물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지붕이 있어야 돼. 지붕과 이렇게 돼 있죠? 지붕과. 자,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거나 벽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안 돼. 근데 지붕이 하늘에 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뭐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요거는 기둥이 되어도 되고 또는 벽이 되어도 돼. 그러면 기둥하고 벽이 두 개가 다 있어. 세 가지가 다 있어. 그럼 건축물이 아니요. 훌륭한 건축물이요. 훌륭한 건축물. 그런데 기둥하고 벽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건축물 그 판례 나오는 거 그 판례 내용하고는 달라요. 민법에서 판례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가 우리 건축법의 건축물이 달라. 우리 건축법의 건축물은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이고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딸린 시설물, 건물에 딸려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문, 담장, 굴뚝 이런 것만 딸려 있는 거 있죠? 딸려 있는 거 다 건축물이라고. 딸려 있는 건. 그럼 만약에 대문이나 담장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물에 안 딸려 있어. 안 딸려 있어. 그러면 건축물 자체가 아니잖아. 담장은 건축물 자체가 아니잖아.
여기 딸려 있으면 건축물이야. 여기 안 딸려 있으면 뭔데 그러면? 그냥 공작물이지, 공작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공작물 있잖아요. 여기 공작물은 건축물에 딸려 있는 거, 건축물에 분리 축조하는 거. 응? 분리 축조해야 공작물이지. 건축물에 딸려 있는 건 그 자체가 건축물이라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공작물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건축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은 건축물이다. 됐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하나 고가 공작물 가로문 보세요. 지하나 고가에 있는 공작물. 자, 지하나 고가에 있는 공작물이 건축물이 되려면 이거 뭐 지붕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지하나 고가는 사무소, 밑줄,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물론 그 밖에 뭐 대통령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있죠?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빨리.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우리 시험에 나오면 요거 중에 한 개를 끄집어내서 고가에 있는 창고. 아시겠죠? 요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의 의미가 뭐냐?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그것이 설령 지하에 있더라도, 아시겠죠? 고가에 있더라도 건축물로 본다는 거예요. 건축물로 본다는 건 이 건축법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건축법 적용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하 공작물을 뭐 생각하시면 돼? 지하 상가, 지하 상가, 지하 상가. 고가 공작물은 뭐 생각하면 될까? 지하철역, 역사. 밑에 뭐가 지나가? 지하철 역사.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죠. 레일이 있잖아. 그 위에 보면은 역사가 있죠. 그 뭐 장사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축물이라고,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고가에 있는 공작물은 대지가 있다 없다? 없죠. 밑에 지금 레일이 지나간다니까. 대지가 없어. 밑에 도로야. 도로인데 고가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 자, 그것도 건축물입니다. 자, 건축물의 개념을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밑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있죠. 이 건축물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하세요. 자, 건축법 적용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생긴 꼬라지는 건축물하고 똑같이 생겼죠. 지붕도 있고 기둥이나 벽이 있어. 그러나 건축법으로 규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예 생긴 것부터 건축물처럼 안 생겼으면 뭐 상관이 없는 거지. 자, 첫 번째 뭐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밑줄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돼 있죠. 같은 말인데 가지정을 임시지정 이렇게 바꿔 적으세요. 가를 임시지정문화재. 가하면 또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임시지정문화재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식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죠. 지정되지는 않았지만은 문화재를 건축법으로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당연히. 문화재를 현재 건축법으로 맞춰가 뜯어 고쳐버리면 그게 무슨 문화재요? 문화재가 아니지. 문화재는 적용한 두 번째가 있어요. 2번하고 3번을 좀 비교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은 어디에 있는 거 밑줄?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거죠.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거. 3번은 어디에 있는 거? 고속도로 위에 있는 거죠. 고속도로. 자, 고속도로부터 볼까? 고속도로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통행료, 징수시설. 통행료, 징수시설 아시죠? 톨게이트, 돈 받는데. 지붕 있습니까? 벽 있습니까? 있죠? 아니 아줌마도 있죠? 있어. 근데 아줌마 본지 참 오래됐네. 하이패스로 가니까. 하이패스로. 요즘에 하이패스를 예전에는 답답하게 만들어놨더만 요즘에 또 저쪽에 뭐 창원 가는 쪽에 보니까 뭐 키워가지고 잘 해놨대. 근데 그거는 분명히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요. 사람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건축물인데도 우리 건축법에서는 신경 안 쓴다고 그거는. 그건 어디서 알아서 한다고? 도로법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도로법에서. 아시죠?
도로법에서. 예전에는 고속국도법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그런 법 없고 전부 도로법으로 통합됐습니다. 자, 그럼 통행료 징수시설. 그러면 고속도로 부지 위에 있는 휴게소는 어떨까? 휴게소는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할까? 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박스에 없는 건 전부 적용하는 거야. 박스에 여기 있는 것만 적용을 안 하는 거고 없는 건 다 적용한다. 그럼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우리 기차역에 한번 가볼까요? 기차역에 가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각종 운전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죠. 운전 보안 시설이라고 그래요. 운전과 관련된 시설인데 거기 안에 승무원이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설비가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창고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근데 그 철도, 선로, 궤도 부지 안에 있는 운전과 관련된 시설은요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가면 운전 보안 시설이 뭔데요? 안 물어봐. 그냥 시험에 운전 철도, 궤도 위에 운전 보안 시설 이렇게 나와 그냥.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철도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밑줄 보세요. 보행시설 밑줄. 운전 보행시설, 보안시설 밑줄. 자, 상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이라는 게 뭔가요? 기차를 우리 부산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 타러 가려면은 철도를 건너가야지. 철도를 건너가는데 그게 밑에 철도가 있는 줄을 몰라 지금. 유리로 막 덮어 씌워가지고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차 타러 가는 게 건너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철도, 선로를 무단횡단해서 건너갈 수는 없잖아. 시라소니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육교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 지하도로를 만들어 놓든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안 한다? 한다. 분명히 지붕 있고 벽 있죠? 그러나 그런 보행시설 같은 건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또 가면 뭐가 보시 건너갔으면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디서? 플랫폼에서. 예전에는 뭐 국수집도 있었거든요. 기억납니까? 요즘에 부산역에 가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있어 아직도?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을 건데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아, 기차 기다리는데 그 있어 아직도? 가지 뭐 오래 안 해. 아니 그게 매점처럼 해가지고. 있어. 어쨌든 기차를 기다리려면 플랫폼이 있어야죠. 요즘에는 보니까는 뭐 유리로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냉난방도 해놓고 이렇게 했더라고. 기차 타본 지 오래됐는가 보네.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플랫폼.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기차역에 가면은 여러 가지 운전 보안 시설 있죠? 운전 보안 시설. 두 번째, 기차 타러 건너가야지. 상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 있죠?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플랫폼 있죠? 그리고 기차에 물도 넣고 기름도 넣고 필요하죠? 뭐든 여기에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급수, 급유, 급탄 시설 이런 시설들 이런 창고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죠. 이것들은 건축법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 네 가지 기억하시는 거야. 그 네 가지 억지로 외운다고 뭐 첫 글자 따고 난리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차역에 한 번만 가보면 돼. 운전 보안 시설 타러 간다. 보행 시설 기다린다. 플랫폼 물 넣고 기름 넣고 급수, 급유, 급탄 시설 됐죠? 철도에도. 그러면 기차역에 갔는데 여기 네 군데 없는 건 뭐예요? 이 네 군데에 철도 역사 뭐 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고요? 가는 게 아니고 철도 역사 있잖아. 철도 역사. 그건 건축법 적용해야 안 해? 해야지. 그 철도 역사를 건축법 적용 안 하면 큰일 나지. 선로, 궤도 부지 안에 있는 아시겠죠? 네 가지만 적용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위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거 몇 개? 4개. 그 다음에 4번. 최근에 들었어서 또 4번을 우리 집에서 물어봤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죠? 밑줄. 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컨테이너는 지붕이 있다 없다? 벽이 있다 없다?
건축물이 아니다. 왜 아니요? 건축물이지. 지붕도 있고 벽도 있는데 왜 건축물이 아니요? 컨테이너 박스 함부로 설치하면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건축물이야. 함부로 설치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가 건축법 적용 안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 경우가 괄호 안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범죄에 따른 밑줄 공장용도로만 사용되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두 번째 밑줄 이동이 쉬운 것.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 적용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컨테이너가 아니고 공장 안에 있는 거야. 공장 안에 있는 거. 거기 안에 부품을 싣고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있죠. 고정된 거 말고 이동이 쉬운 거. 요런 컨테이너 간이창고만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를 이용해 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건축법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 뭐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죠. 하천구역 안에 하천구역 안에 수문 조작실입니다. 하천구역 안에 하천구역은 무슨 법이 적용돼? 하천법이 적용된 하천구역인데 그게 수문 조작하는 누군가가 근무자가 있겠죠. 뭐 수문 조작실. 그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 다 압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 자, 됐고요. 우리가 지금 뭐 본 거예요? 건축물하고 대지. 사실은 대지는 1필지란 말만 들어봤고, 요 건축물에 관한 내용 공부하신 겁니다. 건축물에 관한 거. 제일 중요한 게 건축물이야. 설비는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본 적이 없어. 승강기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성강기 외에는 설비는 물어본 적이 없고 공작물은 이거는 나중에 한 번만 딱 들어마라. 그러니까 이 대상물 중에는 건축물 아시겠죠? 요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뭐 하느냐? 어쨌든 372페이지부터 맨 밑에 그 공작물 있죠? 신고 대상 공작물부터 다음 주에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